해 주시겠습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하얀 이슬이 내린다고 하는 한로입니다. 이 1년의 변화에 보게 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 그 절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씨 뿌릴 때 씨를 뿌리고 거둘 때 거둬야지, 씨를 뿌리는 것도 이 늦게 뿌리게 되면은 열매가 맺질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망종 때까지 씨를 뿌리지 않으면은, 망종이 지나서 씨를 뿌리게 되면은 곡식을 거둘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종자를 마지막으로 뿌리는 시기가 망종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1년 365일 돌아가면서 계절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이 하느님의 조화에 의한 그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조화라는 거죠. 이 개벽운수 편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해월신하님께서 대신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적인 얘기는 탄도육신급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농락문도 들어가 있고, 불연기호도 들어가 있고, 필법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의암동사님께서는 이 농락문에 대한 그 인용을 여기 해월신하님보다 한 걸음 더 앞서 나가서 성심신, 그러니까 삼성과에다가 혈각성, 비각성, 원각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밝혀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 개벽운수 편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운수는 천지가 개벽하던 처음에 큰 운수를 회복한 것이니 천지, 이 세계 만물이 다 다시 포티의 수를 정치하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미 벌써 이 개벽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 인류가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다시 개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갱정 포태지시 이렇게 있어요. 갱정. 다시 정한다. 포태라는 것은 임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냥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거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포태에 대한 예를 들었느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 포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기가 포태가 됐다면은 애기가 태어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애기가 하나가 태어나기 위해서 포태가 됐다는 것은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작이 된 것이 눈으로 보이거나 들리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속에서 이미 시작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포태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다시개벽이 지금 현재 갱정 포태, 이미 포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진행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낳게 되면. 그러면 대신사님이 이 포태에 대한 이치를 갖다가 여기다 썼을 적에는 다시 개벽이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지구에 포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지구에서는 이미 벌써 개벽이 시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지구 딱 어머니가 포태를 했어요. 갱정 포태지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이미 이 지구 덩어리는, 어머니는 포태를 하고 있어 지금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것이 나타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때에는 하늘의 개벽도 같은 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같은 때에 나타난다는 거. 이거를 정확하게 해오지사님께서 농락문의 얘기가, 자, 성한 것이 오려면 쇠하고 쇠한 것이 오려면 성하고 밝은 것이 오려면 어둡고 어두운 것이 오려면 방나니 성세 명함은 천도의 운이요 흉한 뒤에는 길하고 길한 뒤에는 흉하고 흉한 뒤에는 다시 길하고, 이것은 그러니까 성세 명함은
천도의 운이요 흥망기룡은 인도의 운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논학문에 대한 것이 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귀천고락의 이치가 정해져 있다 그러잖아요. 서주팔자 타고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소인의 덕과 대인의 덕에 대해서도 자 성세명함으로다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했냐, 성세의 이치가 아니겠는가 하셨으니 이것은 천리와 인사가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하는 일이 딱딱 부합. 이것은 뭐냐, 부합이라는 것은 대나무를 쪼개다가 맞추게 되면 만든 것처럼 딱딱 여합부절이라 그래가지고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월이 가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씨 심을 때 안 뿌리게 되면은 종자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시기가 되게 되면 그 시에 맞춰서 딱딱 때를 알아서 움직여야지, 때를 못 알고 잘못하게 되면은 헛거라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 헛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개벽운수편에다가 길게 썼지만은 여기에 자세하게 황화수가 천년에 한번 맑아진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천년이 되게 되면은 세월이 가는 것은 천지의 변화예요. 천지의 조화예요. 성인이 나타나는 것은 인사라는 거예요. 인사. 천리와 인사가 부합한 수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나타나는 때가 있고 쓰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달밤 삼각에는 다 고요하기 때문에 자지만은 이른 날 새벽이 되게 되면 만물이 다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 저기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간지라 그래가지고서 가불, 병정을 해가지고서 숫자, 오행, 색깔,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여기에 금풍이 아니면 동풍에 화생하여도 금풍이 아니면 이리종상. 여기 저기 보게 되면 금풍 나오잖아요. 이게 가을을 얘기하는 거고, 봄이라는 것을 모를 나가잖아요. 여기 지금 110쪽에 보게 되면은 대신사님께서 필법에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목국을 상징하는 거죠. 목국. 우리가 38 목국이라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것이. 그래서 동방은 목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3번 끊어지고 3번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와 백성이 이 삼교를 면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해월시사님도 필법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 쓰셨어요. 이것은 뭐냐? 이것은 정해져 있는 법칙이기 때문에 어길 수 없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영 선생님께서는 이념을 개벽설에 가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완전히.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가 우리 아버지 때부터 계속 해나오는 얘기가, 제가 한갑이나 모두 지금 지리를 다룰 날까지도 날마다 그 얘기가 들어오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옛날에 우리 아버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하고 지금 느낄 때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 정치판 봐보세요. 정치판.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 그때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할 적에 막걸리 선거니 무슨 선거니 할 적에 그때 선거할 때하고 지금 할 때하고 이 분위기 완전히 그거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완전히. 이거는 여러분 이번에도 그 청문회 보셨죠? 안면도 예의도 도덕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 가는 세상이에요. 막 가는 세상.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 얼마나 뻔뻔한지도 몰라요. 사람이 뻔뻔할 수가,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탈을 쓴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까지도 엉망진창이에요.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 이러고 저러고 한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같은 때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정치가 이런 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불란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도 지금 현재 제대로 정치가 돼가는 나라가 없어요. 다 뒤죽박죽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응? 범죄는 날마다 늘어나고. 지금 100년 전에 이 나라에서,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때부터 일본 놈들이 그냥 계속 침략을 했지만은, 지금 전 세계가 자기네 나라의 모든 것을 갖다가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것을 착취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지금은 경제전쟁이에요. 지금 도전, 제전, 원전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땅이 지금 시절이에요. 지금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나라. 이 강대국에서 우리나라 서로 먹으려고 으르렁대고 싸우는 것이 지금, 이게 오수구동이 지금 경전에 나와 있는 그 시국에 대한 얘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다가와 있어요. 지금 우리 눈앞에. 제가 전달 말에 팔자에 없는 중국 여행을 다녀왔어요. 갈 생각지도 못하고 있고, 뭐 몸이 아파갖고서 어디 뭐 움직일 수도 없는데, 어느 단체에서 뭐 21명이 관광 예약을 해놨는데 사람이 한 사람이 부족한데 고해담들에서 여자들 7개에 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고 시간도 그러니까는 제가 어떻게 들어가서 꼽사리로다가 남자 하나 해가서 갔다가 왔는데 백두산까지 갔다 왔어요. 중국에서 연변으로 해서 뭐 압록 두만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이제 백두산 올라가는데 못 걸어간다고 그랬더니 뭐 지금은 차로 다 올라가 버리더라고 완전히. 그래서 상상도 못하다가 그냥 갑자기 백두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왔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오늘 중원포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그동안 말로만 듣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던 것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다. 제가 갔을 적에 그 안내를 하는 그 가이드가 여자가 37살 먹었어요. 임애빙, 이름이 임애빙인데 조선족이에요. 근데 그분이 가이드를 한 15년 동안 하다가 이제 그 연변에 사는 사람인데 지금 그 연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하는데 한국에 와서 사는 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가이드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해가고서 이제 한국 남자 만나가고서 이제 한국에 와서 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서 세상을 돌아다녀 보니까 세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어가고서 다시 연변으로 들어와가고서 가이드를 시작을 하는데 가이드 그 직업이 경쟁률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금은 말이 못한다는 거예요. 뭐 웬만큼 배우지 않고서는 가이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이 합격을 해가고서 가이드를 하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기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발전한 대한민국에 가서 사는 것이 꿈이라 남편 만나가서 애기라고 사는데 거기 살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딱 보니까 다시 연변으로 돈 이유가 뭐냐, 우리 아들 딸 교육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연변에는요 간판이 전부 다 두 개로 달려 있어요. 한문으로 써 있고 한글로다가 전부 다 간판을 한글로 다 달아놨으니까 가서 보면은요 한국이랑 똑같아요. 전부 다 그거를 나라에서 전부 다 이 연변에는 전부 다 간판을 한글 간판을 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뭐 네오리니 뭐 그러니까 관광하는 동안에 중국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전부 한국과 똑같아요. 그리고 나라에서 거기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개인 소유 땅이 없어요. 부동산이 뭐고 전부 다 나라 재산이지. 근데 연변에 거기 그 재산을 갖다가 그 한국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싸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연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신경을 쓰느냐면요. 그 한국 사람들이 불편한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농작물을 갖고 먹는 것도 중국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혜택을. 왜? 항일 투쟁을 할 적에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장인들을 도와줬다고 해가지고서는요, 피를 나는 혈맹이다 해가지고서는 한국 사람들을 특별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는 중국 글씨도 잘 쓰고, 이제 중국, 그러니까는 한국말, 중국말을 다 하잖아요. 거기다 지금 영어를 많이 배운대요, 영어를. 근데 가이드를 해먹다 보니까는 영어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영어를. 그래서 영어하고 한글하고 중국어를 하게 되게 되면은, 세계국어를 하게 되게 되면은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제일 빠른 게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한국에 서 살다 보니까는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는 다시 다 때려치고서 들어가서 지금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딸내미가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한국말, 영어, 그거를 한문을 다 배워가고서 지금 아주 그냥 그 학교에서는 아주 유능한 인재로다가 지금 뽑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앞으로 취직하는 거 이런 거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만 하면. 그러니까 중국에는 지금 현재 이 한문이 어려우니까 문명이 하도 많아서 이 문명이 많으니까 지금은 한문을 다시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로 쓰는 식으로 해가고서는 새로, 그러니까 배우기 쉽게 만드는 한자를 다시 몇천 자를 만들어가지고서 그걸 지금 해가고서 지금 문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한자를. 그래서 자기가 자식을 위해서 앞으로 영어, 한국어, 중국어를 하게 되게 되면은 출세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갔다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중국에서 연배가 많으니까 전부 지금 교육제도가 열기가 올라가고서, 그러니까 그때는 가이드가 없어서 구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머리를 쓰고 공부를 해서 유능한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지금 거기 와서 가이드를 하면서도 돈도 많이 벌고 지금은 금액이 올라가니까. 그래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근데 자기가 15년 동안 가이드를 하면서 세상이 눈 깜짝하자 변했다. 한국에 와 있다 몇 년 만에 가보니까 딴 세상이 돼 있다. 딴 세상이. 완전히. 중국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족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는 조선족이 아니라 동포라는 거야, 동포. 거기에 일송정이라는 데가 뭐냐면은 옛날에 그 항일 그때 투사들이 그 조그마한 정자에 가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 그 회의했던 장소에 소나무가 하나가 크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거기를 아주 그냥 그 특별 관리를 해준다, 특별 관리를. 소나무가 20년만 되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일송정의 그 소나무는 이미 벌써 수십 년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그 역사를 기리기 위해서 나무를, 그 씨를 받아서 나무를 키워서 해마다 죽게 되면은 그 나무를 또 심어놓고 또 심어놓고 중국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송정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고서 일본이 쳐들어올 적에 중국 사람들과 같이 피를 흘린 역사적인 자리다 이거예요. 그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던 거를 중국 당국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가서 그거를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뭐 훼손시킬까봐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주.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갔을 적에 거기에 그 용정, 도문, 거기 일송정, 거기서 용두의 우물, 그 역사적인 거를 중국 당국에서 다 만들어주고 해주고 다 관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무슨 좀 이득이 없거나 머리 하게 되면은 특별 관리 해주고 전부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지금 두만강 거기에 가보면은요, 그 북한의 그 남양시가 경계가 있는데 옛날에만 거기만 해서 살벌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보니까는요, 그 도문 거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시민증만 가져가면은요, 북한 그냥 다 여행 공짜라는 공짜 같아요. 그 가이드가 거기를 데리고 가서 설명을 하는데, 진짜 보니까는 거기 다리가 이렇게 통해져 있잖아요. 그 북한에서. 그 다리에 트럭도 왔다 갔다 하고, 깃발 들고 관광객 데리고 가는 거 오는 거 거기서 다 보여요. 하나도 살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다 나왔다 들어갔다 다 하고, 거기서 뭐 이렇게 이제 그 두만강에서 이제 그 강 타고 넘어오는 사람 옛날에 뭐 잡아다가 거기서 다시 북한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본보기에다가 거기 형무소 전화 왔어요. 전화가 있는데, 관광버스 타고 돌아가다 보니까 형무소로 돌아가는데, 그건 하나 얼음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들어갈 리도 없고, 거기 오가는 사람 다 동포들이니까, 중국에서 다 인정을 해주니까, 다 통해 있어요. 살벌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돈만 주면 다 들어갔다 나갔다 다 하는 거고, 경계 서는 것도 없고, 그냥 거기는 한국이랑 똑같아요. 북한이나 그쪽 두만강 이쪽에 중국 땅은요, 그 두만강 광장에 가보니까는요, 낮에도 스피커 틀어놓고 춤추고 놀고 그러고 있고요. 밤만 되면은 거기가 완전히 진짜 불야성이에요, 불야성. 지금 토요일 날 우리 대전 목적교회 가보게 되면은요, 막 불비가 쏟아지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차리는데 똑같아요, 밤에. 그 두만강 광장이. 거기에 이북 사람들 왔다 갔다 다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거기 왔다 갔다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룻배 타고서 거기 가는데 방에 배가 저쪽으로 이쪽으로 가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미 거기는 북한하고 중국하고는 이미 다 통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와서 보니까 옛날하고는 세상이 싹 변했더라는 거예요. 세상하고. 자, 여기서 중국어, 한국어, 영어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중국은 거기서부터 퍼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중원포덕은 거기서부터 연변으로 해가고서 다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보니까는 다시 우리가 연변에 와가고서 이제 백두산 구경을 갔다는데, 그 호텔에 들어갔는데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어디를 가냐? 북한에서
그 대사관 있는 데는 전부 다 북한 음식점 어마어마하게 짓고서 우리 텔레비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뭐 밴드 뭐 갖다 데려다 놓고 막 그 어마어마한 식당을 거기 데리고 가는데 가보니까는 2층으로 해놨는데요. 근데 거기는 공산당 당원의 자식들만 오는 거래요. 3년에 한 번씩 교체되는데. 거기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그런 탁자, 그런 시설 갖춰놓은 데를 데리고 가서 먹는데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쫙쫙 빠진 애들로다가만 딱 해놓고 완전히 거기에 그 유명한 이북의 그 냉면, 들쑥, 술이니 뭐니 거기서 그 사람들 그 식당에 가서 제가 음식도 먹고 가봤어요. 그런데 중국 당국에서는 시민증만 있으면은 도망가고도 아무나도 갔다 오는 거예요. 아무 때고서 그냥 무료로 갔다 올 수. 거기 경계도 안 서요. 그쪽에서는 북한한테 경계 서는 것도 없고. 가서 말하는 경우에 아무리 봐도요 경계 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남한에서는 북한을 통하지 못 가니까는 비행기를 2번씩이나 타고 3시간 넘게 타고 가고서는 거기서 차로 나가면 몇 시간씩 해가고서 연변으로 해서 거기 들어와가고서는 거기 백두산 올라갔다 백두산 꼭대기까지도 차가 다 올라다 줘요. 중국에서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서 본전 다 빠지는 거죠, 완전히. 관광객이 계속 많이 오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러니까는 중국하고 한국하고는 혈맹이다. 거기는 중국인, 한국인이 없어, 그냥 다. 그래서 제가, 가이드의 눈에 비친 지금 세상 돌아가는 물정이 이제는 중원 포독이 해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제가 느꼈을 적에는. 거기는 옛날처럼 그렇게 살벌하지 않다. 중국하고 북한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은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국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들의 그 모든 재능을 다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시진핑이가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체제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실은 그 가이드도 거기서는 뭐 사상 얘기나 뭐 정책 흡질 안 하는 건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몇 마디 물어봤어요. 근데 정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는요, 중국에서 공산당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중국도 정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근데 지금 그 중국이 그 공산당에 있는 그 인원은 극히 적은 인수래요. 거기에도. 그래서 자기들도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 세계 문물이 전부 다 발달하고 있는데 지금 홍콩, 대만 여기 계속 난리가 나잖아요. 중국 체제가 싫은 거지 중국 사람도 싫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가 싫은 거지. 저것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저것도 가라앉아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일본하고 지금 이제 경제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이 대치라는 것도요, 싸우지 않고 저렇게 풀어지게 되면은요, 서로 나라의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도전, 재전, 원전이지만은 실제는 이것이 전쟁이 아니고 화학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전제는. 이게. 지금 인식이 그런 것이지. 그러면 세상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바뀌게 돼 있는데 싸움하고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새하늘 사땅에 사랑과 만물이 다 새로워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면 지금 이 시기는 어느 때냐? 눈앞에 닥쳤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의학 선생님께서는 이념을 개별선에 이제는 눈앞에 닥쳤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눈앞에. 그래서 저도 그 가이드가 자기 서리님사 먹어서 내가 나중에 이제 애들 덕을 보려면은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한국을 와가고서 몇 년 있다 보니까는 아니다 싶으면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가이드가 지금 다 왔다는 거예요, 중국으로 다시. 왜? 세상 변화가 눈에 보이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족이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포라고 얘기를 해달라요, 동포라고. 거기 가보면 완전히 다 한국 땅이에요. 완전히 한국 땅. 간판에 뭐가 전부 다 한국이에요. 먹는 음식이 뭐 전부 다 한국 사람이 와서 다 하고. 근데 그 한국 사람이 전부 다 북한에서 오신 사람, 북한에서. 그러니까 그 가이드도 옛날에는 조선족 말이었었는데 지금은 이북말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북말로. 그래서 자기가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와보니까, 와서 살아보니까는 옛날에 그 사투리가 지금은 이북말로 다 됐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북 많이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이북에 가서 살다가 와보니까 역시 여기 말이 그 연병족에 있던 그 조선족의 그 말이 지금은 이북말이 거진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제 통일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고
지금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왔을 적에는 이 사람이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머리에 그게 뜬 거예요. 자식들 교육 때문에 자기가 희생하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중국 당국에서는 자기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그 고마운 생각에 이 사람들도 우리 중국 사람들이다. 우리 민족이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으니까는 옛날보다는 농사를 지더라도 먹는 게 많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는 다 다시 들어온다는 거지. 지금 다. 연변적으로 사람들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그 중국 당국에서 그만큼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뭐 의료보험이 뭐 이런 거 그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한국 사람은 특별 대우예요. 특별 대우로. 거기서. 그럼 앞으로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같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중원포덕은 자연히 그쪽부터 나가겠죠. 그쪽부터. 그래서, 중원포덕이 가까워진다면은 우리도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 사사로운 거 이런 거 여러분데 극히 말조심을 해요. 그 가이드가 왜? 특별교육을 받고 온다는 거예요. 나라에 중국 당국에서 가이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뭐 50몇 대 1이래요, 지금 현재. 뭐 어마어마하다는 거라고. 근데 자기는 이제 나이도 많이 먹어서 안 팔리지만은 옛날에도 경력이 있으니까는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도 다시 다 끌어들여가고서 지금 현재 하는데 지금 고등학교 다니면 딸내미가 말이 유창하고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중국말도 배워야 되겠다. 영어도 해야 되겠지만 중국말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개벽운수 편에 여기 보면 자 우리 동방은 먼저 시작한 것이지 동방은 모군이라 그러므로 동방부터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110쪽에 보게 되면은 여기 경전 110쪽에 보게 되면 필법에 나와서 필법에 대신선님께서 닦아서 필법을 이루니 그 이치가 한 마음에 있다. 우리나라는 목국을 상징하니 목국 3절의 수를 잃지 말아라. 여기서 나서 여기서 얻는 거로 동방부터 먼저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부터 먼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바뀌는 것도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나라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용해서 해원 신사님도 오늘 여기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일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머니가 아기를 포세는 것처럼 우리 이 지구 덩어리가 지금 땅 속에서 타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터져 나오느냐? 언제 터져 나오느냐? 근데 백두산 관광 가서 저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거기 보게 되면 그 장백폭포 내려오는 옆에 보게 되면은 지금도 거기서 용암물, 그 뜨거운 물이 지금도 막 내려가요. 그 뜨거운 물이 85도예요, 지금 현재. 근데 거기에 지금 요새 뭐 지진이 자꾸 그래가서 이 학자들이 앞으로 백두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퍼지게 되면 관광이 안 올까봐 입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지금 우리 대진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해월사님께서 맞으신 말씀을 데려다가 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벌써 타기가 시작됐다. 이것이 언젠가 밝혀지는데 그 밝혀지는 때가 천지개벽한 때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오늘 이 개벽운수 편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시간이 좀 나시게 되면 집에 가셔서 의암선생님 법설, 이념을 개벽설을 한번 숙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후방